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이 상당히 거셉니다. 이용구 차관은 주말 동안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다가 어제 택시기사에게 죄송하다라고 결국 사과했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용구 사과, CCBB 가려질까? 그가 사과를 하면서 경찰에서 CCBB가 가려질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폭행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CCBB는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건지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차관의 사과문부터 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라고 사과를 했고요. 택시 운전자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며 본인의 폭행 혐의와 관련돼서 택시 운전자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검토하여 CCBB가 가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여운을 좀 남기고 있는데 이재명 기자 국민에게 죄송하고 택시 운전자에게도 죄송하다라고 한 것 봐서 멱살 잡고 폭행을 했다라는 행동은 있었던 것 같은데 경찰에서 CCBB를 가리겠다라고 밝힌 것은 도대체 사과하면서 뭘 CCBB를 가리겠다는 거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결국 경찰에서 이것을 봐줬느냐 아니냐 이 핵심이겠죠. 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어제 시간 얘기했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 사안 자체는 아무리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었죠. 그런데 경찰이 단순 폭행으로 보고 택시기사가 피의자를 처벌하기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을 내사 종결, 결국 없던 일로 했죠. 그 과정 속에서 과연 무슨 외압이 있었는지 혹은 뭐 다른 부당한 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이것이 지금 가장 핵심인데 이용구 차관은 어제 이제 사과하면서 그러니까 사건이 지난 토요일 날 조간신문에 보도돼서 알려졌기 때문에 한 이틀 만에 사과를 하면서 CCBB는 경찰에서 가릴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인은 떳떳하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봐야겠죠. 다시 얘기해서 뭐 어떤 외압이 있었거나 어떤 처리 과정에 부당함이 존재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건 인정하겠다고 봐야겠죠. 택시기사에게도 사과를 했고 또 국민에게도 사과를 하면서 그 앞에 단서를 붙였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안 자체가 차관이 되기 이전에 변호사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의 어떤 차관으로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지는 않는다. 이런 것도 이제 암시하지 않았나, 내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사과했지만 앞으로의 CCBB는 경찰에서 가릴 것이다. 이런 의지도 같이 밝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회 반장 출신이니까 결국은 택시기사 폭행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를 한 셈인데 잠시 후에 그 CCBB와 관련된 이야기는 따져볼 텐데요. 일반의 경우라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차관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혹은 지금 법무부 장관 후임자의 설도 오르고 있잖아요. 뭐 그건 나중 일이라 치더라도 이렇게 막대한 특히 법무부의 차관 혹은 장관으로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이 차관 혹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의 경우는 걸림돌이 안 됐습니까? 아니면 뭐 청문회 등에서 크게 문제가 됐었습니까? 글쎄요, 만약 이게 내사 종결되지 않고 만약 입건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청와대 인사 검증에서 문제가 됐겠죠. 뭐 그 자체는 뭐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차관을 수행하기 이전에 차관직에 임명되기 이전의 일을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공직자의 처신이죠. 어쨌든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적 감정 속에서 뭐 용납되기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런 점에서 본인도 이제 사과를 하는 건데 이제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건 입건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내사 종결됐기 때문에 글쎄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정말 인사검증 때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자체는 또 하나의 이제 논란은 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다. 어쨌든 과연 경찰이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법성이 없었는지 그것이 첫 번째일 테고 정의당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법무부 차관의 신분에 있습니다. 어쨌든 법무부라는 것 자체가 법치를 실행하는, 집행하는 기관이죠. 그런 점에서 과연 이런 폭행권이 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법무부 차관으로 적절하냐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어제 이틀 만에 사과를 하면서 어느 정도 침묵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씩 본인이 해명했다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바로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같으면 정상적인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결국은 CCBB를 좀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 폭행건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그 판단대로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져서 과연 경찰이 내사 종결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짓을 했는지, 위법한 행동을 했는지
야당은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당시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용구 소환 불응, 가해자 조사 없이 내사 종결. 11월 6일 밤 이용구 차관이, 당신 차관 신분이 아니었죠. 택시기사 폭행 사건 발생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파출소에 임의동행했다는 점, 그리고 7일 경찰이 문자 메시지로 소환 일정을 공지했는데 이 차관은 공지한 날짜에 불출석했다. 즉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8일 택시기사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합니다. 9일 택시기사 경찰에 출석. 12일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 제출했다는 이유로 이 차관에 대한 조사 없이 내사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미스테리는 택시 안에 블랙박스가 없다는 겁니다. 이용구 폭행 사건, 서초서에 단수 폭행 적용을 했는데 적절 여부 판례 등 재검토에 착수를 했습니다. 일단 경찰 스스로가 그 사건 처리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재검토에 착수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구체적 정황 확인이 가능한 블랙박스 영상은 아쉽게도 없다라는 점.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초동 조치한 지역경찰들이 블랙박스 봤는데 없었고 피해자가 가져온 블랙박스 저장 장치에도 없었다라고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기자가 영상을 자체 삭제했습니까? 누군가가? 라고 묻자 확인 중이다. 사건 당시 이 차관이 했다라는 진술은 확인됐습니까? 밝히기 어렵다. 라고 기자간담회에서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다. 음성도 없었다. 이유는 모른다. 라고 경찰은 간담회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은 과연 특가법에 적용하지 않고 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왜 내사 종결했는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제 경찰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인데 택시기사의 폭행 판례를 살펴보니까 울산지법에서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 얼굴 때리고 뒷목과 뒤통수를 밀쳐서 징역 4개월. 광주지법에서는 집 앞 경비실 도착 상태에서 택시기사 멱살 잡아 흔들어 징역 1년 6개월의 집유. 의정부 지법에서는 신호 대기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했고 징역 1년 6개월의 집유 2년. 자, 김광삼 변호사님. 경찰에서는 다른 판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판례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추측컨대 비슷한 사례에서 정차에서 멱살을 잡은 폭행 행위가 있어도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다른 판례가 있다라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제 판례를 보면요. 이제 비슷한 판례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케이스마다 다 틀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주 똑같은 사례인 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비슷한 판례를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어떤 판례가 나왔으면 이미 뭐 발표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너무나 이렇게 여기에 맞는 판례를 구석구석 찾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이용구 창호 관련된 판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법은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판례도 사실은 케이스를 딱 들여서 보면 대부분이 우리가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상식적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법리적 어려운 거 빼고는 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관련된 법이 사실 2015년도에 개정 전에는 운행 중에 폭행 협박한 경우에 처벌하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어떤 경우냐면 술에 취해요. 그러면 운전하고 가는 도중에 시비를 걸어서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는 술이 취하면 잡니다. 자고 나서 깨우면 그때부터 이제 시비 폭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무죄 주장을 많이 해요. 이건 운행 중이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죄 판결이 꽤 많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법이 개정된 게 뭐냐면 일시정차. 그러니까 승차 탈 때나 아니면 하차 내릴 때도 이걸 운행 중으로 본다. 이렇게 법을 개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지금 지난달 11월 6일에 일어난 거잖아요. 이게 법이 바뀐 지로도 한참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조항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운전자 폭행을 굉장히 엄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중교통에 있어서 어떤 위험성, 운전자 보호를 위해서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징역형도 5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 CG에서 예를 들었는데 제가 운전자 폭행을 해가지고 합의했다고 그래서 벌금으로 받은 사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예. 대부분이 정식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단 말이에요. 운전자 폭행은 대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상담할 때도 운전자 폭행 상담하면 저 벌금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이 법원서 집행유예 판결을 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 사건 자체가 경찰에서 사실 특가법이냐 단수 폭행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러네. 지금 보니까 울산지법, 광주지법, 의정부지법에서는 유사한 사례에 징역이 선고됐네요. 그 제가 볼 때는 법이 개정된 이후의 판례를 보면 거의 100% 죄가 된다는 판례일 거예요. 근데 자꾸 법 개정 전에 판례를 가지고 와서 죄가 되냐 안 되냐는 것은 이거 사실 이제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4살 종결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뭐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경찰에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와서 판례를 들먹거리는 것은 막지 않다. 그리고 또 중앙지검에서 보니까 이런 또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수사와 관련된 지침에 보면 이런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뭐 교통사고 관련해서 그런 지침이 있었다 이 얘기하는데 그거 자체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훨씬 전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개정된 이후에는 없어요. 그러면 법이 우선하지 수사 지침이 우선합니까? 더군다나 법무부 차관이단 말이에요. 이걸 왜 중앙지검에서 이 수사 지침을 이 얘기를 하냐는 게 문제가 있고 만약에 이 얘기한다면 법무부에서 이 얘기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 사건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뭐 경찰 됐건 검찰 됐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면 이제 처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